안 되겠다. 알았어. 연필 허락해줄게. 연필 써. 그렇게 되면서 연필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볼펜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받은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독서를 많이 해야 하나요? 사실 논술을 공부하면서 배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친구들 많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보지 않았는데 논술을 보는 게 또 글을 보는 게 많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독서량이 논술에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어린 시절이고요. 어린 시절에 독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글을 빨리 볼 수 있죠. 그리고 독해력도 좋고 이해력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인이잖아요. 우리가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없는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논술을 위해서 굳이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억지로 독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으면 좋긴 합니다만, 근데 굳이 배경 지식이 없어도 요즘 논술 문제는 딱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정말 분석만 잘하면은 누구나 합격 가능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책을 읽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이 정보들을 가공해서 교수가 요구하는 방향이 있을 때 제대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해주시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량이 부족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논술 공부를 할 때 신문 보는 게 중요할까요? 논술 하다 보면은 시사 이슈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신문을 보는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논술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관심사가 아무래도 시사 이슈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신문에 나왔던 어떤 주제나 혹은 그 해에 핫했던 이슈들이 논술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슈가 나올 때 그냥 딱 직접적으로 나오면 너무 이제 대놓고 속보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이슈에 깔려있는, 전제되어 있는 어떤 핵심 원리나 쟁점이 있어요. 그 쟁점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해에 어떤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걸 관련해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사회 이슈나 신문을 꼭 볼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이슈들에 관심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신문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정치색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뭐 진보와 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정치 성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향을 너무 다반해 보이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약간 조금 보수적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맨 처음에 어떤 정보를 접근하실 때 진보적인 성향의 신문을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을 보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또 진보적 성향이 있으면은 보수적 성향을 보고,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편향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양적 시각으로 모두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사에 객관성과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을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요약하기 유형은 사실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요약을 잘하는 것이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밑거름이다,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요약 같은 유형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요약 자체를 몇십 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만 팁을 드리면은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약의 첫 문장으로 교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요약은 유형에서의 중요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보통 가장 처음에 나오거든요, 유형이.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교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요약의 첫 문장이에요. 우리가 항상 누군가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 첫인상이 어떤가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나름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원래 안경을 쓰고 있었죠. 아무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의 논술에서의 첫인상은 바로 요약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요약의 첫 문장에서는 서론부 도입부에 이 전체 제시문을 통과하는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뽑아서 주어에 배치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핵심 키워드에 대한 필자의 입장이 수로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딱 첫 문장을 봐도 이 친구가 이 제시문에서 뭘 잘 파악했고 이것을, 이 쟁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요약의 첫 문장 항상 꼭 신경 써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글씨체는 중요할까요? 사실 글씨체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많이 좀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악필이에요. 저도 글씨 진짜 못 써요. 제가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볼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떨어집니다. 물론 저는 제가 워낙 조금 잘하기 때문에
글씨가 개판으로 붙었지만 그럼 비속어인가요? 다시 글씨가 너무 더러워 이거 지금 글씨가 좋지 않아도 합격했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글씨체 교정을 반드시 꼭 하는 게 좋아요. 서점에 가시면은 이제 고시체 서적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시체를 선호합니다. 고시체 교본을 보시면은 빠르게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내가 글씨에 고민인 친구들은 이 고시체를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어른스러운 글씨체를 갖게 될 거예요. 대신에 글씨체 연습 기간은 보통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3개월 전에는 글씨체 교정 해주시긴 좋아요. 알겠죠? 볼펜 vs 연필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 볼펜과 연필 중에서 볼펜을 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연필을 선호해요. 그 이유가 쓰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슥슥 이제 지우개로 지울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수정하게 됐을 때 편하게 지우려고 연필을 쓰는데 사실 연필이 논술에 허락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무조건 볼펜이었어요. 근데 점점 뭔가 시간이 흐르면서 애들이 솔직히 글을 잘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대학들이 안 되겠다. 알았어. 연필 허락해줄게. 연필 써. 그렇게 되면서 연필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볼펜이에요. 왜냐? 교수님들이 연세가 어떠시죠? 많으시죠?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눈이 조금 이제 침침해지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볼펜으로 쓰면 훨씬 더 두껍고 잘 보이기 때문에 볼펜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요. 그리고 연필로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요게 있죠. 여기로 막 문지르다 보면은 이제 번지기도 하잖아요. 교수님들이 보다가 잘 이제 파악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은 볼펜으로 쓰는 게 교수님을 좀 배려하는 글이긴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답안을 쓸 때 수정하는 비율이 한 발문 기준으로 3회를 초과해서 내가 수정 많이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연필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볼펜 중에서도 가급적이면은 두께감이 있는 볼펜이 좋습니다. 논술에 도움이 되는 탐구 과목이 있을까요? 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혹은 수능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이제 탐구 과목을 알고 있는데요. 사회문화 과목이랑 생활과 윤리 과목이 좋아요. 왜냐면은 사회문화 과목은 하다 보면은 이제 표나 자료형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논술 트렌드가 이제 표나 자료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문화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표나 자료에 대한 이해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강점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 철학자들이나 어떤 이제 그런 학자들의 어떤 사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논술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문화 과목과 생활과 윤리 이 두 개 과목을 선택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과목을 현역 때, 수능 공부할 때, 고3 때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때 혹시 책을 안 버리셨으면 그거 다시 한번 펴서 보세요. 굳이 막 배경지식 공부할 필요 없이 그 자료만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번에도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술을 공부하시는데 제가 아주 큰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혹은 어려운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